대성그룹 최광호 회장은 70대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마지막 역작에 집착했다. 그는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 아래 북한의 희귀 광물 개발권이라는 대규모 리스크를 가진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던 중 최 회장은 자신의 오랜 지인이 주선한 비공개 만찬에서 이혁진이라는 정체불명의 인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혁진은 자신을 북한 고위층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브로커로 소개하며 극비리에 진행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광산 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이혁진은 능숙한 언변과 위조된 북한 관련 문건을 제시하여 최 회장의 눈을 멀게 했고, 최 회장은 그룹의 미래를 건 마지막 기회라 확신하며 이 거래를 비밀리에 수락했다. 아들 최민석 사장은 아버지의 비이성적인 북한 사업 추진을 의심했지만 최 회장은 아들의 간섭을 단호하게 차단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최광호 회장은 이혁진의 지시에 따라 광물 개발권 계약금 명목으로 그룹의 차명 계좌를 통해 첫 번째 거액의 자금 수천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다. 이혁진은 곧이어 북한 당국과의 고위급 비밀 회담을 조작하여 최 회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최 회장의 모든 대외 활동을 차단하고 그룹의 법무팀이나 재무팀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최 회장은 이혁진이 보여주는 조악한 위조 사진과 서류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아들 민석이 그룹 자금의 불규칙한 흐름을 포착하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최 회장은 너희는 내 야망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민석을 좌천시켰다. 이혁진은 개발 착수금과 보안 유지 비용 명목으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최 회장의 그룹 전체 자산을 담보로 한 거액의 단기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최 회장은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였다는 생각에 의심 대신 탐욕을 선택하며 서명했다. 이혁진은 최종적으로 최고 지도부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룹 자본금의 30%에 달하는 최종 잔금 송금을 요구했다. 아들 민석은 아버지의 무모함을 막기 위해 그룹 이사회와 비상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하며 막으려 했다. 송금 당일 새벽 이혁진은 최 회장에게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어 송금 보안이 위험하다. 30분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극적인 긴급 상황을 조작하여 최 회장을 압박했다. 공포와 탐욕에 사로잡힌 최 회장은 이혁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속아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비밀 계좌로 최종 자금을 송금하는 최종 서명을 실행했다. 송금이 완료된 직후 이혁진은 최 회장과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흔적도 없이 잠적했다. 연락이 두절되자 최 회장은 비로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집무실에서 충격으로 쓰러졌다. 최광호 회장의 사기 피해와 불법적인 그룹 자금 유용 사실은 아들 민석에 의해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되었다. 이틀 후 대성그룹의 주가는 역대급 폭락 사태를 맞이하며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은 북한발 사기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최 회장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맹렬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불법 외화 유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룹 내 모든 직함이 정지되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대성그룹은 최종적으로 아들 최민석 사장이 임시 회장직을 맡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그룹을 잃고 법적 처벌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까지 완전히 잃었다. 몇 년 후 최민석 회장은 대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여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그는 그룹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아버지와는 다른 경영 스타일을 확립하여 이사회의 신임을 얻었다. 한편 최광호 전 회장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형기를 마친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고독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혁진이 유럽의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국제 뉴스 도도를 보게 된다. 최 회장은 분노 대신 깊은 허탈함을 느낀다. 어느 날 민석이 의례적인 효도 방문을 왔을 때 최 회장은 아들에게 나를 파멸시킨 것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이었다고 고백한다. 민석은 아버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룹 재건에 대한 보고만 짧게 마친 후 집을 나선다. 최 회장은 자신의 허황된 야망이 낳은 비극적이고 고독한 결말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다.